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커리어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저의 고생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저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너무 이쁜 나이잖아요. 돈도 벌기 시작하죠. 엄마도 떠나 있죠. 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죠. 연애도 너무 하고 싶죠. 막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아름의 한아름입니다. 미국은 선택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이모가 미국에 좀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제가 어렸을 때 영주권을 좀 일찍 신청해 주셨는데 미국을 갈 생각은 아예 못했고요. 미국 그냥 여행 정도만 해봤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신청해놓은 영주권이 만 21살 한국 나이로 대학교 3학년 때 덜컥 승인이 나면서 또 저의 성향상 약간 내가 미국을 가야 하는 운명인가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돼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얼떨결에 약간 이런 선택으로 미국을 가게 된 거죠. 지금은 미국 회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의 전공은 화학 전공입니다. 경희대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화학으로는 사실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를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졸업반이 되기까지 친구들 중에는 교육 쪽으로 간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직업상 약간 화학 쪽으로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적성과 흥미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막상 내가 미국에 가면 뭘 해야 될까? 근데 정말 미국 가기 전까지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때 나이가 제가 거의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다른 친구들 중에는 뭐 시집가는 친구, 진로를 정해서 대학교를 가는 친구 너무너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미국 갈 날짜만 한 10개월 남겨놓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선배 오빠가 아름아 너 미국 가려면 뭐 용돈도 좀 필요할 텐데 우리 회사 와서 알바나 해 라고 해서 현재 뭐 컨퍼런스 같은 거나 컨벤션을 기획하는 그런 회사에 그러니까 1년 정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죠. 거기가 공교롭게도 격리라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저는 격리 역할을 하면서 처음으로 회계를 접하게 됐고 근데 그게 재밌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막 영수증 처리하고 계산서 발급하고 근데 저는 그때 저의 적성을 발견했어요.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때 당시에 불닭이라는 메뉴가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불닭 전문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다 없어졌는데 끝나고 막 누룽지 불닭 먹으러 가고 뭐 불닭에랑 소주 한잔 하고 그런 회식 문화도 처음 접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딱 미국 가기 전까지 회계사가 되겠다고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비즈니스 쪽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만 정하고 2006년도 3월쯤에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비즈니스 에리아에 있기로 내가 결정은 했는데 그럼 비즈니스 쪽에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얼떨결에 우연히 어떻게 보면 되게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거의 다 잘 풀려서 지금은 되게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 이제 이모랑 같이 고민을 한 거죠. 이모 나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직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나 비즈니스 에리아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자격증을 하나 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엔 저는 뭐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예 영어를 뭐 잘하지 못할 때니까 근데 한국신문, 한인신문을 딱 보다 보니까 약간 교차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비전공자여도 한 달에 5,000불은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에 대한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즉흥적인 ENFP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학원에 세미나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강연회를 딱 참석을 하고 비전공자이지만 가능하대요.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등록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비전공자였지만 자격증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게 다양할 수도 있겠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정말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CPA 그 학원에 등록을 하면서 바로 그냥 CPA 쪽으로 어플라이를 해서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부터 커리어를 쌓게 된 거예요. 영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취직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전공을 본의 아니게 바꾸게 된 거죠. 솔직히 한 명 빼고는 다 반대했어요. 야 아름아 너 가서 그냥 돈만 축내고 오네. 그냥 저를 되게 한심하게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영주권자로 갔지만 어쨌든 혼자 가는 거니까 가족들의 생각에는 유학을 떠나는 막내딸인 거예요. 집에서는 큰언니, 작은언니, 큰형부 뭐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를 유일하게 한심하게 안 본 저희 엄마가 계셨어요.
저희 엄마가 저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마 사랑해요. 아무튼 저희 엄마가 유일하게 저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었고, 그래 아름아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가봐. 가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부딪혀봐. 그러다 안 되면 또 한국 오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미국 회계사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본인들 일에만 좀 신경 써도 될 텐데,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은 그런 관심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상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미국 회계사 시험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조금 막말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개나 소나 다 붙는 시험이야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전공자, 비영어권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에겐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보는 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는 다른 걸 해야 되나? 괜히 이걸 결정했나? 고민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아름이잖아요.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했어. 그래? 그러면 그래 개나 소나 다 붙는 시험이면 그러면 나도 붙을 수 있겠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전 시험과 커리어를 동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학원에서도 아름 학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주어지려면 무조건 커리어가 1년 또는 2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커리어를 쌓을 거면 같이 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커리어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저의 고생길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저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냥 나이만으로도 너무 이쁜 나이잖아요. 이제 학교도 다 졸업했죠. 사회생활에서 돈도 벌기 시작하죠. 엄마도 떠나 있죠. 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죠. 연애도 너무 하고 싶죠. 막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미국에서의 커리어와 공부를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공부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인내심, 내가 나와의 약속,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놀고 싶고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저는 사람에 울고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는 아예 친구, 남자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와 커리어밖에 안 쌓았는데요. 그런 거를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4-5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젊기도 젊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고요. 아침 5시에 일어나요. 금방 샤워를 하고 5시 반에 딱 집을 나서요. 이제 미국은 스타벅스가 5시에 열거든요. 거기 가서 저의 하루 루틴 공부가 시작이 돼요. 모닝 스터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완전 모닝 퍼슨으로, 그때는 정말 아침 2시간이 밤에 4시간 공부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였어요. 딱 공부하고 전 8시까지가 출근이었어요. 8 to 5까지 일을 하고, 그때는 운동을 진짜 많이 할 때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했을 텐데 딱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고요. 샤워하고 나오면 7시가 돼요. 그렇게 딱 4시간 동안 또 빡세게 공부를 하고 나면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놓고 한 11시 반에서 12시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요. 주말에는 뭐 노는 게 어딨어요. 거의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동안 그땐 12시간씩 공부를 했죠. 4시간씩 끊어서 중간에 나가서 잠깐 산책하고 도시락 싸온 이제 뭐 샐러드 같은 거 먹고, 또 4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앞에 있는 24 피트니스 가서 또 운동하고, 저의 토요일, 일요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3개월 정도 만에 CPA 시험을 다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인내심,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웠던 거지만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가장 보람됐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지만 공부든 도전이든 저는 해보지 않고선 포기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시험이 몇 번 떨어졌어요. 턱 끝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의 친구들은 싸이월드, 카카오 스토리,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예쁜 옷 입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들은 SNS를 통해 많이 보게 됐는데, 저는 그때 그냥 정말 항상 추리닝 차림에 스타벅스에 앉아서 혼자 그 어두운 조명에 공부를 하고 있는, 포기할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시험이 자꾸 안 됐어요. 처음에 3-4번 안 되다 보니까 한 과목이,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한 과목이 딱 붙었어요.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는, 왜 우리가 동굴을 막 통과하고 있어. 깜깜한 동굴을 통과하는데 빛이 안 보여. 그럼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저에겐 그랬거든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조금씩 빛이 보이고 있어. 나 저기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 그거를 보는 순간 힘든 게 암울하지 않고 가속도가 붙게 돼요. 저에게 시험이 그랬어. 한 과목이 붙고요. 2 과목이 붙으니까 가속도가 붙게 됐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바운더리, 어느 정도의 턱 끝까지 숨이 차서 나 정말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죽을 것 같아, 약간 그렇게까지 노력해보고 포기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포기하는 거는 비겁하지 않을까요? 후회가 없을 정도로 하고 포기하면 정말 후회가 없어요.